이 사람은 애동제자입니다. 애동제자인데 신받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된대요. 이때가 보통 44세인데 이때에 신을 받는데 누가 들어오냐면은 선녀가 들어오죠. 선녀가 어디서 오느냐? 선녀는 그 친가예요. 합수, 신자진 합수가 돼서 친가에 글을 좋아하시는 할머니라고 하면 돼요. 글을 좋아하시는 할머니께서 전생에 이어서 선녀한테 들어오죠. 들어서 글을 하면서 이때 이 병화평관은 공명이라거든요. 공명이라는 건 이름이죠.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높게 이야기한다면은 부모님이니까 아버지죠. 부친에서부터 7대 조의 어르신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집안에 밑에 신자 합수의 수가 식신이니까 이때 식신은 소리입니다. 소리꾼. 왜 이게 소리냐 이러면은 자연으로 보면은 답이 나오죠. 3월달 낮에 오전이죠. 바위에서 신자 합수라 물이죠. 맑은 물이 졸졸졸 자연스럽게 흐르니 이 말이 목소리가 괜찮다,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리꾼으로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이 소리꾼으로 내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부친이죠. 부친이 소리꾼으로서 이름을 내보자고 하는 것은 이 집의 7대조 어르신의 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 이 경신 선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글을 잘 하시는 할머니가 합에 들어왔어. 할머니가 선녀로 너희들이 들어왔다.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작두입니다. 작두에 올라섰어. 올라섰다는 말은 이겁니다. 작두에 높이 올라섰어. 신자 합수라 멀리까지 들리게끔 합수 식신 소리를 내보자. 무당이 작두를 타면서 작두 위에서 공수도 내리고 성거리를 이거 성거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명성을 한번 날리고 싶은데 그 명성이 합수해서 식신이 생체를 하니까 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무당이 이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사주에서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서 유튜브를 보고 전화했다는데 내가 그랬어요. 무당의 이야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 신이 공수를 내리는데 그것을 어떠한 학문이나 증명해 줄 수 없는 거 없어요. 증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의 말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라는 무당인데 가면은 외갓줄이다 하고 B라는 무당인데 가면은 친갓줄이다 그러고 C라는 무당인데 가면은 외가가 친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죠. 인연이라는 게 그래 들어오지 않아요. 이분도 그런 말을 듣고 외갓줄과 친갓줄에 신당에 같이 모셔놨대요. 마주보게. 그거 잘못된 거죠. 무당은 어떻게 하든지 묵고 살기 위해고 이름을 내려 그러면은 정확하게 몸주가 누구이고 주장이 누구이고 설판은 누가 보는가 이것만 알면 되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할머니가 내한테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면 할머니도 자리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위죠, 바위. 바위인데 바위에 신자 합수라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강가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생긴 바위에 금이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흰색 바위에 수라 검은 점이나 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바위를 하나 좀 큼직한 걸 크다고 해서 되게 큰 게 아니고 책상이나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바위를 돌이라 그러죠. 하나 주었어.
수반에다가 물을 좀 채워가지고 채워놔놓으면은 그게 이 글문 할머니의 표적이 돼가지고 이게 내 자리구나 하고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분의 몸주는 병신이니 분명히 선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선녀입니다. 선녀인데 이렇게 옆에서 진토의 편인 할머니죠. 조모님이 하불에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선녀로 오셨네. 이게 몸주예요. 그런데 선녀와 할머니가 합해서 수가 되었으니 수가 식신이에요. 이거 설판이라고 하죠. 설판을 누가 본다? 선녀 할머니께서 설판을 보십니다. 이 말이죠. 선녀 할머니가 설판을 보시는데 그럼 이 사주의 주장신은 어느 신령님께서 보실까 이거잖아요. 주장신은 당연히 병화 7대조죠. 7대조부께서 이 주장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녀와 할머니와 주장신이 하나로 뭉쳐져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기운이라고 하죠. 상당히 세다고 봅니다. 이 길을 잘 못 열어주면은 7대 조부가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문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녀야, 작두 위에 서서 높이 서서 크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대로 공수 내리고 나오는 대로 소리를 해봐라. 그러면은 선녀의 이름이 명성이 이 글자는 넓다는 말은 멀리까지 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보면은 정평관이 혼잡하죠. 이렇게 정평관이 혼잡하면은 외갓줄에 할머니 둘인데 이 인연들이 나랑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것도 할머니라고 하는데 이때는 친가의 아버지 줄에 7대조라 그래야지 그냥 볼 때는 외갓줄에 할머니가 두 분인데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일로 넘어왔죠. 한 분이 사신합수 합파형 그러니까 창견 간섭은 할지언정 간단하게 공수는 할 수 있어도 이 말이죠. 하지만 합은 잠시고 파형으로 진행하니 그것이 나랑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외조가줄에 할머니는 두 분은 분명한데 나랑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오의 17세에 이미 대보살이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와 있다는 거죠. 어릴 때라는 건 이게 17세라는 거죠. 이미 대보살이 몸에 들어오시겠어. 그분이 바로 글문 할머니죠. 편인이니까 할머니시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해야만이 맞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애동 제자다 보니까 44세에 신을 받아서 이제 불과 한 2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동 제자를 무당들이 잘 모르고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그래서 무당도 도법이 약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다못해 다른 뭐 어떤 거 첨가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게 선녀가 몸주고 평간 할아버지가 7대 조부 주장신이고 설판은 신자 합수했고 할머니가 선녀 몸에 들어왔어. 설판을 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되죠. 식신생자인데 실제로 돈은 이미 여기 있죠. 여기에 병기정이 있는데 이 정화가 전생이죠. 전생에 이미 이것을 관에 이랬어요. 이 관이란 인정받았다 이 말이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 합수, 병신 합수 이때 수는 전부 임수예요. 그래서 정임한모 재물이다. 이미 벌써 전생에 적당한 제복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는 어디 가서 휘둘리지 말고 내가 몸주가 분명 선녀이고 주장신은 7대 조부 어르신이고 그 어르신이 아버지한테 이름을 높이 내자 했으니 화라는 자체 이 화라는 거는 무형이고 대부분이 예체능에 능통합니다. 예술계통이니까 소리라든지 기회라든지
지금 말하면 무형문화재 이런 쪽에 아마 타고난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이름을 내자 하였지만은 본인한테 선녀한테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짝두 위에 높이 서서 소리 질러 이 말입니다. 소리 질러 널리까지 알린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표적은 강가에 가면은 자연석을 찾아서 이게 수반이죠. 물 위에 이렇게 세워두고 할머니 일로 날이 솟어 하고 표적을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신자진 합수는 양이라서 임수가 되는데 예. 신합수는 대수잖아요. 근데 왜 아까 임수라고 설명했어요? 자, 여기 신자진 합수도 임수고 병신 합수도 제 정화가 올라가려면 이거는 반드시 임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음양이 바뀌고 개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임수로 보는 거고 이 신자 합수도 역시 정화 때문에 임수로 보는 거죠. 이분은 작두 위에 올라섰을 때 정임 한몫하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두를 타야만이 돈이 됩니다.